자, 이제 단원 넘어가서 직선의 방정식이다. 우리 대단원명이 도형의 방정식이었지? 그 앞에 평면좌표는 도형의 방정식을 들어가기 전에 중학교 때 좀 덜 배운 그런 내용들을 좀 기본기를 좀 마무리하는 단원이었어. 점과 점사의 거리라거나 내부적, 외부적 이런 좀 기본기를 좀 배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평면좌표 위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도형의 직선에 대해서 정확히 배웁니다. 이걸 배우면 그 다음에는 뭐 원을 배워 원의 방정식. 2차 함수도 중요한데 이건 이미 배웠고 여기 좀 원을 배우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는 이것저것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같은 걸 하는 그런 내용도 배웁니다. 이제부터 본론이 아니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랑은 좀 달라. 1차 함수는 직선 맞지?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 꼭 1차 함수는 아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너네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첫 번째는 중2 때 배운 내용이야. 기울기하고 y절편을 주게 되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m이야. y절편은 n이야.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식 뭐라고 써? 동호, 식 뭐라고 써? y는 mx 기울기 곱하기 x 더하기 y절편이라고 알고 있죠? 네. 맞아.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이면 그렇게 쓸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중2 때 배운 거. 이거 모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고등학교에서는 이 두 번째 거를 밥 먹듯이 쓰고 이거를 못 쓰면 절대 안 돼. 뭐냐? 이제 기울기하고 직선의 기울기하고 한점 좌표를 줘. 한점 좌표. 직선이 지나가는 한 점표를 준다고. 기울기를 m으로 주고 한 점을 x1, y1으로 줬다고 합시다.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느낌이죠. 이게 지금 직선인데 기울기는 m이고 요 위에 있는 것이 x1, y1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 위에 어딘가에 이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m짜리 직선 찾으라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너네한테 중학교 때 야 기울기가 2고 1,3을 지나는 직선 찾아봐 그랬어. 다들 써봐 이거. 기울기 2에 1,3을 지나가는 직선의 식 찾아봐. 중학교 2학년 때도 이건 다 하게 하는데 그때와는 살짝 다르게 할 거라고 지금부터.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직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를 알아야 돼. 기울기 y절편. 그래서 기울기는 알려줬으니까 y는 2x까지 알려준 거 다름없어. 그치? 그리고 뒤에 잠깐 n이라고 두고 n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n을 찾기 위한 추가적인 힌트가 뭐야? 이 직선이 요 점을 지나가잖아. 지나가는 점은 이 함수의 식을 만족할 거니까 대입할 거 아니야. 여기다가 y에 3은 2 곱하기 1 더하기 n이다. 그 n은 1 나오겠죠. 1 여기다 1 넣고 이제 마무리할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생들은 이걸 이렇게 y는 쓰시고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그래서 y는 2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끝난다고. 고등학생들은. 이게 공식 쓴 거야. 공식. 그 공식을 유도합니다. 어떻게 하냐? 방금 한 것처럼 기울기 m은 알려준 거라고. 따라서 이 식은 y는 mx까지는 알려준 겁니다. 숫자로 지금 안 썼고 문자로 썼기 때문에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처럼 m은 알려준 거라고. 대신에 이 뒤에 y절편이 아직 뭔지 몰라. 이 n이. 알겠죠? 이게 뭔지 아직 몰라. 그 n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지나가는 점을 넣어본 거기다가 그 y 대신에 y1 넣습니다. n 곱하기 x1 더하기 n이죠. 방금 내가 요 n을 구하기 위해서 좌표를 대입하고 나서
요 대입한 이 식에서 n 입장에서 정리했잖아. n을 구하니까 넘겨서 3-2에서 1 나왔지 않아? 그것처럼 이 식에서도 나는 이 n을 구하는 거야. n이 뭐냐고 그러면 n은 y1-mx1이야. 그것을 요 n자리에 대신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이 식이 mx 더하기 n 대신에 y1-mx1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요 두 개 항은 좀 묶어줍니다. m으로. 그래서 이 식이 m에 x-x1, x-x1 그리고 플러스 y를 뒤에 그냥 빼놔 이렇게. 앞에 y는 이렇게 이거야 이거. 다시 한번 쓰면은 이제 요 식은 y는 m에 x-x1 더하기 y1입니다. 좀 불편하죠? 중학교 2학년 책에서도 참고서에 종종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이거를 몰라도 문제를 다 풀기 때문에 굳이 이걸 열심히 외워서 풀진 않았어 중2 때는. 근데 고1 때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 가장 중요한 유형이다 보니까 모든 게 이 식을 통해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외우냐? 이게 헷갈린 이유가 여기가 x1에는 마이너스가 붙고 지나가는 점 잡혀가지고 하는데 마이너스 x1이고 이 플러스 y는 헷갈린 거 이게. 그지? 근데 이게 일관성이 사실 있어. 일관성. 뭐냐면 이게 이항시켜지면은 y-y1은 m의 x-x1이다 이게 됩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y가 있던 이게 y는 mx에서 y가 있던 자리에 y-y1, x가 있던 자리에 x-x를 집어넣은 거야. y는 mx에서. y는 mx가 원점 지나가고 기울기 m자리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거는 나중에 평행이동을 배우고 나면 그때는 좀 너네가 납득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래서 뭔 소리라고 그럴 것 같아. 일단 외우자. 어떻게 외우냐면 y는 하시고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 x좌표 더하기 지나가는 점 y좌표. 알겠죠?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 더하기 지나가는 점의 y좌표. 그러니까 방금 여기 같으면은 y는 쓰시고 기울기 줬잖아 2 괄호 하시고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 x좌표 더하기 지나가는 점 y좌표. 그렇게 외워. 처음 온 친구들은 들은 적이 없겠고 기존의 친구들은 한 번은 들었을 텐데 별로 기억 못할 것 같아. 뭐냐? 내가 너네한테 x 제곱의 개수가 2고 꼭지점 좌표가 1,2인 2차 함수식을 세우라고 했어. 2차 함수. 시우 불러봐. 꼭지 2차 개수가 2면서 꼭지점 1,2 2차 함수식. 야, 꼭지점 줬는데 이렇게 쓸 거야? 2 괄호하고 써야지? x 마이너스 1 의 제곱 플러스 2 이거지? 근데 지금 꼭지점 1,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가 기본적으로 있고 이 뒤에는 플러스라는 게 지금은 안 헷갈리지? 지금은 그렇지 않나? 마치 이게 지금 2차 개수 이거를 기울기로 받아들이고 이게 지나가는 점을 받아들여. 그리고 이것만 안 쓰면 돼. 거의 똑같아. 거의. 기울기가 2차 개수처럼 받아들여. 이게 꼭점처럼 받아들이면 x 빼기 1 더하기 3 딱 그 느낌이야. 이게 이거만 없고. 그지? 그렇게 일단 익히는 것도 괜찮아.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헷갈리면 비슷하니까. 연습해야 돼. 자, 그러면 넘어가서 61조 가봐. 61조. 61쪽에 괄호 1, 2번 해봐. 61번에서 괄호 1번.
3번에서 살짝 막힐 수도 있습니다. 막히는 게 정상적이죠. 보통. 61번. 자, 1번은 기울기 2에 1,3이잖아. 그럼 y는 쓰시고 기울기와 지나가는 점 줬잖아. 딱 2번 공식이야. 기울기 쓰시고 괄호하시고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 x좌표 닫고 더하기 지나가는 점이 y좌표 정리하면 2x 플러스 1로 될 것이고 그 다음에도 y는 쓰시고 기울기 마삼 쓰시고 묶고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 x좌표 그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가 되겠죠? 더하기 1 따라서 마삼x에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지막 답은 이렇게 풀어서 써야 돼. 됐지? 자, 근데 이제 세 번째에서 어떤 직선이 지나가는 점은 알겠는데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이런 말 나오네. 이게 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거를 이해 못 해가지고 아주 쉬운 힌트를 못 알아채는 사람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70%가 이걸 못 알아채. 고3 졸업할 때까지. 본인은 거기 안 들어가길 바래. 일단 직선이 있어.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x축의 직선이 있는데 이게 A를 할게. 그 직선이 x축이랑 항상 만나긴 하겠죠. 기울기가 0이 아니나 만날 겁니다. 그치? 만나는 교점이 항상 있을 거야. 교점 기준으로 각도가 4개 보여. 여기. 이 두 개는 막곡지각이고 이쪽 두 개도 막곡지각이지? 그치? 그 중에서 x축의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이게 뭔 소린가를 좀 알아보자고.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x축이거든? x축의 양의 방향이 무슨 말일까? 화살표 방향 양의 방향 이쪽 음의 방향 음수 쪽 양수 쪽 원점 기준으로 보면 그렇잖아. x축의 양의 방향은 화살표 방향이야. 그러니까 이 교점 기준으로 x축의 양의 방향은 이 화살표 방향 요놈하고 요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 그 각은 항상 이 오른쪽 가는 이 선은 x축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재는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각을 우리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이라고 합니다. 보통 세타라고 해. 세타. 알겠죠?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된 각에서 이렇게 된 직선에서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은 뭐야? 이 각이야, 이 각. 알았어? 그러면 그 각의 크기를 알려줘. 여기 같으면 지금 45도잖아. 45도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읽히지 않나? x축이야. 이 45도, 이게 45도. 이 각도는 뭘 알려주려고 준 거겠어, 이게? 직선에 뭘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걸까?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잖아. 각도라는 게 기울기를 알려주는 힌트야. 기울기. 자, 여기서 내가 수선을 적당히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 위인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볼까? 기울기? 그럼 이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 증가량 아니야? 이거를 보통 우리 x 증가량 그러잖아. y 증가량.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야. 맞죠? 근데 이 삼각형 쳐다봐. 이 직각삼각형에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요 변의 길이 분의 요 변의 길이가 이 각 45도에 대한 삼각비 값 중에서 뭐죠? 요거 분의 요거. 탄젠트야, 탄젠트. 그래서 탄젠트 세타예요. 다시 이 그림에서 선을 딱 그었을 때 이게 x 증가량이고 이게 y 증가량이야. 그럼 여기서 기울기라는 것은 결국 요 길이 분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그건데 그게 요 삼각형 입장에서는 직각상 입장에서는 요 놈분의 요 놈이 바로 세타에 대한 탄젠트 즉 탄젠트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 각도에 대해서 탄젠트 값을 구하면 그게 기울기라는 소리야. 알았어? 근데 또 안타깝게도 이제 중학교 졸업한 지가 좀 됐다 보니까 탄젠트 45도는 알 것 같아. 탄젠트 30도가 몇인지, 탄젠트 60도가 몇인지 모르는 사람이 가끔 있어가지고 정사각형 하나 그려보자. 정사각형 60도겠지? 쪼개보자. 수선 내렸습니다. 한별 2로 잡을게. 2. 여기 1이겠죠? 여기는 몇이야? 루트 3이겠죠? 여기 30도겠죠? 그럼 이 그림에서 탄젠트 60도 몇이냐? 여기 집은 여기니까 루트 3일 거 아니야? 탄젠트 30도 몇이야? 이쪽으로 볼 거 아니야? 이쪽. 여기 집은 여기 아니야? 루트 3분의 1. 유리가 확대되면 3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그냥 1일 거 아니야? 1. 이 정도는. 그치? 말했어. 그냥 이거 모르면 그냥 밥도 먹지 말아야 돼. 이거 솔직히 말해서. 과한 거 아니다. 얘 중3 때 이거 몇 달 했는가 생각해봐. 약속. X축의 양양방을 이루는 각이 여기다 나와가지고 질문하지 마. 알겠죠? 질문하지 마. 말했어. 절대. 기말고사, 중간고사 시험 볼 때까지 이걸 안 한다. 각도 못 알아들으면 퇴장. 아니 고3 때까지 이걸 물어보내야 된다니까. 고3 때까지. 그래서 61의 3번은 점 지나가고 이루는 그 각이 45도니까 기울기가 탄젠트 45도인 1이란 말인 거야. 기울기가. 알겠죠?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일단 하나 맞췄어. 자, 그러면 두 번째만 알아도 사실 되는 건데 봐봐.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이래. y절편이 n이라는 말은 y절편이 n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y축과 만난 점 좌표가 0,n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 맞죠? 기울기 n이면서 0,n을 지나가는 직선의 식을 얘처럼 써봐. 써봐. 기울기가 m이면서 0,n을 지나가는 직선의 식을 써보라고. y는 하시고 기울기 m 쓰시고 x 마이너스 몇? 0, 더하기 m. 이거죠. 그러니까 딱 y는 mx 플러스 이거 n이죠. mx 플러스 n 나오잖아. 이게 제일 중요해. 가장 일반적인 얘기야 사실은. 그래서 지금부터 쓰는 3번, 4번은 다 이걸 이용해서 나옵니다. 2번을 통해서. 그래서 3번은 뭐냐? 이제는 두 점의 좌표를 줍니다. 두 점의 좌표. 그리고 직선의 식으로 나옵니다. 그 두 점이라는 게 뭐냐? 한 점은 x1, y1, 또 다른 점은 x2, y2입니다. 이런 얘기야. 직선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두 점이 있다는 얘기야, 얘가. 알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 중딩이 아니야. 직선의 번지를 구하기 위해서 꼭 기울기와 y절편을 줘야만 구하는 건 아니라고. 어떻게 줘도 돼? 뭘 줘도 이제 구할 수 있어? 아니, 기울기와 점을 줘도 구한다고. 기울기와 점 하나를 줘도 직선의 방식을 구한다고. 알겠죠? 그지? 근데 여기는 점이 몇 개야? 두 개나 줬네? 넘치도록 줬네? 대신 뭘 안 줬어? 안 준 게 뭐야? 기울기 줘. 근데 두 점을 줬자는 얘기는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자, 기울기 구해볼까? x가량 뭐 이게 나중점, 처음점 그러면 x증가량이 x2 빼기 x1 그러지 않나? y증가량 y2 빼기 y1 아니야? 기울기를 구할 줄 알지? 그죠?
봐봐. 이게 처음 점이고 이걸 나중 점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처음 점의 x좌표가 x1이야. 나중 점의 x좌표가 x2야. 그럼 얼만큼 증가했어? x2에서 x5만큼 뺀 만큼 증가한 거야. 그래서 나중 점의 x좌표 마이너스 처음 점 x좌표 분의 나중 점의 y좌표 마이너스 처음 점의 y좌표인데 처음 점과 나중 점을 잡는 거는 상관없어. 만약에 얘를 나중 점 잡았다라고 해봐. 나중 점. 그러면 x 증가량은 x1 빼기 x2야. y 증가량도 y1 빼기 y2입니다. 같은 거야 이거.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취하면 딱 이거 나와. 처음 점, 나중 점 잡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빼는 방향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 x2에서 x1을 뺄 거면은 y 좌표도 y2 빼기 y를 봐야 돼. 알았어? 따라서 두 점을 준 것은 야! 기울기 네가 구했어 이 새끼야 이 말이야. 너 두 점 줬는데 기울기도 못 구하냐? 이 말이라고. 그래서 식은 어차피 이 식이야. y는 m 곱하기 x-x1 더하기 y1이라고. 대신에 요 기울기 들어가는 그 자리에다가 굳이 이거를 그냥 쓴 거면 여기다가 x2-x1 분의 y2-y1 이렇게 좀 복잡하게 쓴 거야. 이해돼?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이 식을 바로 안 씁니다. 왜 이렇게 쓰면 불편하니까 미리 두 점 가지고 기울기 빨리 구해. 구해서 그냥 여기다 한 방에 넣는 거야. 그리고 점의 좌표는 여기서는 x1, y1을 지나가는 걸로 썼지만 쓰기에 따라서 이게 x2, y2가 돼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점은 아무거나 골라 쓰면 돼. 지나가는 점은 두 개니까 편한 걸로. 이해했죠? 그러면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서 62번으로 가보자. 62번에 뭐 1번만 해볼까? 61번 해봐. 기울기가 3-1분의 마사-2겠죠? 그지? 빼는 방향이 항상 똑같아야 돼. 여기서 뺄 거면 이렇게 빼야 된다고. 만약 1에서 뺄 거면 2에서 빼야 되는 거야. 빼는 방향은 안 중요한데 일관성 있어야 된다. 그럼 결국 이것은 마이너스 6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기울기 됐고 전부 다 이거 쓸게. 그래서 식의 이제 y는 기울기 마삼에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은 x좌표 1 더하기 y좌표 2.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쓰면 되겠죠. 됐지? 이런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번 x 절편이 a고 y 절편이 b인 직선 이렇게 주고 직선의 식을 묻기도 합니다. 편의상 a와 b를 양수인 것처럼 이해하고 한번 좌표 축에다 그려봐. a와 b의 부호가 꼭 양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끼리